딸을 시집 보내던 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으십니까? 가슴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막상 그 뒷모습이 돌아서는 순간 입술이 굳어버렸던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복례가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논두렁 사이로 난 좁은 길 끝에 작은 초가 한 채. 복례는 그 집에서 딸 옥분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반일과 바느질로 살림을 이어온 세월이 어느덧 20여 년이었습니다. 옥분이 시집을 가던 날은 이른 가을이었습니다. 사돈댁에서 보낸 가마가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복례는 딸의 저고리 고름을 마지막으로 고쳐 메어 주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복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단 두 마디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복례는 가마가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마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붓두막 앞에 한참 앉아 있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례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례가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가는 길에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앞에서 잠깐씩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옥분의 가마가 사라졌던 바로 그 길목이었습니다. 처음 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밭에 나가다가 발이 멈추는 것, 길목을 한번 바라보는 것.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복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해가 지나도 세 해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시집간 곳은 충청도에서도 더 깊은 산골 고을이었습니다. 길이 험하고 하루 꼬박 걸어야 닿는 거리였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명절이면 왔지만 시어머니가 편찮아지고 아이가 생기면서 옥분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편지 한 장이 올 때도 있었고 아무 소식이 없는 해도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된 것인지 그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복례는 길목에 서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습니다. 밭에 가는 길에 서서 저 너머 길을 한번 바라보는 것. 그런데 어느 해 가을부터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 자리에 한동안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올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볕이 세면 볕을 받으며 복례는 느티나무 곁에 서서 마을 바깥으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저 길 너머에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해가 거듭되면서 복례의 길목서기는 어느새 계절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봄이면 논두렁에 물이 차오를 때 그 길목에 서고 여름이면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서고 가을이면 낙엽이 쌓이는 그 자리에 서고 겨울이면 발이 시려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 되면 복례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길목에 선 복례의 눈은 늘 마을 바깥 큰 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개구쟁이 사내아이 하나가 복례 앞에 불쑥 다가섰습니다. 할머니, 거기서 뭐해요? 복례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서 있다. 왜요? 복례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바람 쐬러.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뛰어갔습니다. 복례는 다시 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저 멀리 큰 길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간히 보였지만 아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복례는 해가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짓고 혼자 밥을 먹고 등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또 그 자리에 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간혹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 시어머니 병이 조금 나아졌다는 것, 남편이 그럭저럭 일을 한다는 것, 살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복례는 편지를 받으면 혼자 몇 번씩 읽었습니다. 글을 잘 몰랐지만 마을 서당에 다니는 아이한테 읽어달라고 해서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복례의 답장은 늘 짧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말아라. 몸 조심하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복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쓰면 딸이 마음에 짐을 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말을 쓰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말을 쓰면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복례는 그 말 대신 길목에 섰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을 낙엽이 길 위에 수북이 쌓이는 날이었습니다. 복례는 길목에 서서 오래도록 그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시집가던 가을도 이렇게 낙엽이 많았다고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혼자만 알았습니다. 이웃 할멈 갑순이 복례의 비밀을 안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내려오던 길에 느티나무 곁에 선 복례를 발견한 것입니다. 갑수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복례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갑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야,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복례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갑순이 복례 곁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복례가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다가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옥분이 시집갈 때 지나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례 곁에 한동안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냐? 복례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한 7년 됐나? 갑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복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저 길로 오는 사람 중에 옥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해서 내가 없으면 못 보니까. 갑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물 바구니를 고쳐들고 천천히 걸음을 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갑순의 눈이 붉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복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은 채로 꼼짝없이.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길이 끊기고 마을 사람들도 집안에 웅크려 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복례도 며칠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잠깐 그치는 날이면 어김없이 길목으로 나갔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버선 속으로 냉기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복례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눈 쌓인 길은 고요했습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 고갯마루 너머 길도 흰 눈으로 덮여 고요했습니다. 복례는 그 하얀 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옥분이 저 길을 넘어올 때 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발이 시릴 텐데, 버선이 젖을 텐데, 잘 오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겨울에 딸이 올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그래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치맛자락을 여미고 조금 더 버티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엄발을 녹이면서 내년 봄에는 옥분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복내가 그 겨울을 버티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복내는 밭을 갈았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길목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에도 옥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복내는 이제 길목에 서면서 마을 바깥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는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보는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반드시 올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그저 그 방향을 향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은. 갑순이 어느 날 복내에게 물었습니다. 편지라도 넣어 보내지 그러냐? 한번 오라고. 복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애 바쁜 거 안다. 억지로 오라고 하면 짐이지. 갑순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 가든가. 복내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잖아. 갑순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복내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고갯마루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길 위에 깔렸습니다. 복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느 해 가을 복내의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기침이 도졌습니다. 허리도 전보다 많이 굽었습니다. 갑순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았지만 복내는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도 길목에 서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 있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몸이 견디는 만큼만 서 있다가 기침이 나면 그때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내는 길목에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갑순이 마침 지나가다 보고 달려왔습니다. 갑순이 복내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쓰러지겠다. 제발 좀 쉬어라. 복내가 갑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저녁해다 지기 전까지만. 갑순은 복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날 복내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길목에 앉아서 저녁해가 고갯마루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둘이 앉아서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자 복내는 갑순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복내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음을 뗐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이른 봄이었습니다. 갑순은 복내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갑순이 복내의 집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복내야, 내가 옥분이한테 편지를 써도 되겠냐? 네가 쓰기 어려우면 내가 대신 써줄게. 복내가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쓸 건데? 갑순이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보고 싶다고. 한번 와달라고. 그것만 쓸게. 복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쪽 오래된 감나무에 새 가지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복내가 말했습니다. 쓰지 마라. 갑순이 탄식했습니다. 왜?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는 순간 그 애가 억지로라도 올 거야. 그러면 짐이잖아. 복내는 창밖 감나무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기다린다. 그 애가 보고 싶을 때 오면 된다. 나는 거기 있을 테니까. 갑순은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복내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새 가지 끝에 돋아나는 아주 작은 잎을. 그해 가을 옥분이 왔습니다. 아이가 셋이 되었고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처가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옥분 일행이 고갯마루를 넘어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데 느티나무 곁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희끗한 여인이었습니다. 옥분은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머니였습니다. 옥분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복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 놀람도 없었고 기쁨의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웃었습니다. 옥분이 복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마침 잘 만났네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그래, 바람 좀 쐬러 나왔다. 옥분은 어머니의 대답에 별 의심 없이 웃으며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 일행은 복례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사위의 목소리, 옥분의 말소리. 복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내오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잠깐 되찾은 것 같은. 그러나 다음날 옥분 일행이 떠나자 복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길목에 나갔습니다. 옥분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또 몇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갑순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석에서 옥분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옥분아, 네 어미가 네 시집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앞에 서 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어김없이 거기 서서 네가 올 길을 바라본다. 추운 날도 눈 오는 날도. 내가 세어보니 벌써 15년이 넘었더라. 네 어미는 네가 짐스러울까봐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못 보고 가면 너는 영영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쓴다. 옥분은 편지를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가 날마다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옥분은 편지를 마저 읽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느티나무 앞에 서 있던 어머니, 바람 좀 쐬러 나왔다고 했던 그 말, 바람 쐬러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다음날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걸었습니다. 하루를 꼬박 걷는 길이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고 논두렁길을 지나 어머니의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옥분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것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더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더 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였습니다. 복례가 마을 바깥길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 자리. 옥분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등이 저렇게 굽어가도록, 저 머리가 저렇게 휘어가도록 어머니는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딸 하나가 혹시 오지 않을까 하고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녀는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례는 발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복례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놀람도 반김의 환성도. 그냥 천천히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어머니 앞에 서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복례가 딸의 얼굴을 한동안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그날 밤 둘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옥분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살림 이야기,
남편 이야기. 그러다가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보고 싶다고. 복례가 말했습니다. 네가 짐스러울까봐. 짐이 아닌데요. 복례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게 짐인지 아닌지. 옥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냐?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네. 복례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복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잠든 얼굴을 등불빛에 비추어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마를, 볼을, 손을. 가만히 딸의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옥부는 사흘을 머물다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복례는 딸의 짐 보자기 안에 작은 것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말린 나물, 손질한 씨앗, 딸이 어릴 때 입던 저고리에서 잘라낸 천조각 하나. 옥분이 그 천조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네 어릴 때 것이다. 갖고 가거라. 옥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느티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옥분이 발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거라. 어머니도 오세요. 저희 집에. 복례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마. 옥분이 돌아서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갯마루를 향하여. 복례는 느티나무 곁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걸을수록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옥분이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옥분이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복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길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을 말하지 못했던 마음, 지금은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혜의 등불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감동 이야기를 매주 2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